상무님. 소리가 익숙했던 그 시절. 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수많은 직원을 이끌던 그 자부심. 그런데 은퇴 후 몇 년 혹은 불과 몇 달 만에 인턴님으로 불리는 현실. 이게 과연 남의 이야기, 드라마 속 한 장면일 뿐일까요? 수십 년 정말 청춘을 다 바쳐 조직에 헌신했습니다. 정년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그보다 더 이른 나이에 조직을 떠나면서 그래도 못다 이룬 꿈, 제2의 인생에 대한 설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마주한 현실은 차갑기만 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중장년 내일센터의 자료를 보면 중장년층이 희망하는 퇴직 연령은 평균 68.9세지만 실제로는 평균 50.5세에 직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무려 18년이라는 엄청난 간극이죠.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무거운 현실과 그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영수 58세 가명부장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에서 연봉 2억 원을 받으며 핵심 부서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그간 쌓아온 전문성과 네트워크로 멋지게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셨죠.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달랐습니다. 부장님, 이사님 하셨던 분이라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서는 모시기 부담스럽습니다. 수십 년 경력은 오히려 높은 몸값, 일하는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되어 면접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숨과 함께 30년 만에 이력서를 다시 쓰려니 뭐부터 해야 할지 손에 잡히지도 않더라. 고 말씀하시는데 그 착잡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명문대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아들과 함께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는 날이 들어간다고 하니 참 웃지 못할 풍경이죠. 또 다른 분, 김진태 60세 가명 이사님의 경우는 더 황당합니다. 중견기업 임원까지 지내시고 퇴직 후 정말 발품 팔아 여러 곳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한 중소기업 대표의 눈에 들어 합격 통보까지 받으셨죠. 이제 한시름 놓았구나 싶었는데 입사를 코앞에 두고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실무팀장이 김 이사님 연세가 너무 많아 함께 일하기 부담스럽다고 해서요. 대표는 마음에 들어했지만 조직 내부에 보이지 않는 벽, 그놈이 나이가 또 발목을 잡은 겁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 구직자들이 재취업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이 바로 나이를 중시하는 사회 풍토. 라고 하니 김 이사님만의 특별한 경우는 아닌 듯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지적합니다.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의 한 보고서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많은 중장년 취업자들이 평생 해왔던 전문적인 업무, 관리직에서 물러나 은퇴 후에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육체 노동에 종사하게 되는 이른바 직무 단절 현상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과거의 직위, 연봉, 권한에 대한 기업과 기대치가 현실과 부딪히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스스로 재취업의 문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가 중장년 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낮추는 구조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냉혹한 현실은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장년 구직자들의 퇴직 유형 중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같은 비자발적 퇴직이 절반을 훌쩍 넘는 56.5%에 달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년퇴직은 고작 9.7%에 불과했죠.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재취업자 10명 중 7명 가까이 67.4%는 이전보다 임금이 낮아졌다고 답했고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되는 비율도 이전 직장 74.5%에 비해 현저히 낮은 42%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빠듯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재취업 시장마저 이렇듯 불안정하니 한숨만 깊어질 수밖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다시 인턴을 하라고? 자존심 상하고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 어쩌면
새로운 시작에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한 자료에서 인상 깊은 문구를 봤습니다. 한 퇴직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평생 나 자신을 버리면서 조직을 위해 살았는데 만약 퇴직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조금은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살 것 같아요. 가슴을 치는 후회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난 수십 년간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웠는지, 어떤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마치 소중한 보물을 찾듯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의 직함이나 연봉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핵심 가치, 나만의 스토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금 시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포장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눈높이 조절과 새로운 기술 습득입니다. 한 전직 지원 기관의 사례를 보면 대기업 통신사 상무 출신 한 분이 퇴직 후 자신의 강점인 기획력과 폭넓은 네트워크, 그리고 뛰어난 대인관계 역량을 살려 중소기업의 영업 부문에 새롭게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하지만 자신의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 분명 취업 기회는 늘어날 수 있다. 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그는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 과감하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앞서 소개된 자료에도 냉동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재취업을 준비한 50대 가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분의 경우 바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그 노력과 도전 자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직업 능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정식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에서 인턴 기간 동안 월 급여의 일부 최대 37만 원까지 지원해주기도 한다니 잘 알아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형태도 다양하다고 하니 인턴이라는 이름에 주눅 들기보다는 새로운 경험과 배움의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정보 탐색과 네트워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재취업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만약 1년 이상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면 지금까지의 구직 방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혹시 과거의 경력과 전혀 무관한 곳에 무작정 이력서를 넣고 있지는 않은지, 이미 사양길에 접어든 산업의 경력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다양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관련 커뮤니티, 온라인 정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과거의 동료든 새로운 인연이든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법이니까요. 물론 위기를 기회로 만든 분들도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화려한 시절을 보내고 퇴직한 박성철 62세 가명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퇴직 후 한동안 깊은 좌절감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오랜 경험과 폭넓은 인맥, 그리고 퇴직 전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공부해 온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작은 컨설팅 회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수입도 변변찮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진정성,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점차 사업을 안정 궤도에 올려놓으셨죠. 박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철저한 자기 분석과 준비,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있다면 분명 새로운 길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현실적인 재정 계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재취업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기대했던 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조기 수령이나 연기 수령이 유리하지는 않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개인연금이나 IRP 계좌는 잘 관리되고 있는지, 세제 혜택은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IRP 계좌는 퇴직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면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가용 자원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최적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중장년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낡은 풍토가 개선되어야 하고 중장년층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삶의 지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기업들도 유연한 고용 형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정부 역시 시니어 인턴십과 같은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은퇴 후 일자리 현실 분명 녹록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 앞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이 있다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인턴을? 이라는 질문에 네,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제가 가진 경험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기꺼이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용기.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드린 정보와 이야기들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설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공감 가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